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요. 신나게 투자 고수들의 노하우 배워보면서 초보 탈출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는 거 아시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선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천지인 박우만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물에 대해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천지인 박우만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저는 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 카페 회원님들과 그렇게 신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선물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그 선물이 무엇인지 선물에 대해서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은 위험한 것이다. 또 그 선물은 레버리지가 높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한 또 선물은 투기다, 투기판이다. 선물 옵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마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선물이 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악마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와 선물 전문가를 99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주식도 내가 사서 오르지 않으면 그날부터 고통의 시작이고요. 그쵸. 모든 투자가 조그만한 가게에 투자를 했어도 그 가게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건데요. 네. 투자의 행위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고수익, 특히나 선물은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신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은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저렇게 무식한 놈이 나와서 강의를 할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실전으로 그래도 선물 매매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자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내친 김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내친 김에 선물을 어떻게 매매해야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기법이라든가 저만의 비법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이 선물이라는 게요. 네. 굉장히 투자자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네. 많은 그런 종목이잖아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네,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 제목이 선물 고수되기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개념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예. 네.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수준의 네. 중학교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으로 선물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일단은 강의니까 그래도 펜을 들고 하겠습니다. 흔히 선물이라고 하면 증시에서 말하는 경우 선도형 장내 파생 상품의 한 종류로서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인 파생 상품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도형
장내 파생상품 기초자산 코스피 200 네. 요게 있잖아요. 요거를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단어들이 어려운데요. 네. 네. 선도형 장내 파생 상품이라는 것부터 먼저 예.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예. 네. 그러면 자, 일단은 칠판을 자, 칠판으로 이제 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예. 칠판통으로 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생상품. 네. 파생상품이 무엇인가? 파생상품. 흔히 흰색으로 저희 네. 네, 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살짝 방송, 긴장을 하신 네. 것 같은데요. 방송은 초보자다 보니까 네. 또 센티비는 처음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럼요. 검은색 바탕에 네. 흰색 펜으로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네. 파생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파생되다, 유래되다. 네. 이러한 거니까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이라는 건 원래 상품에서 파생된 그렇죠? 거죠. 네. 파생된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파생 상품은 원래 그 처음에 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러한 그 현물에서 파생된 상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따지자면 상품 선물이라고 하죠. 네. 원유 선물도 네. 있고요. 금 선물도 있을 그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장외 상품이 아니고 장내예요.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거래소에서 보증을 하고 정형화된 틀이 있고 네. 이러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코스피 200 선물은 이러한 그 장내 파생 상품입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요. 네. 파생 상품에는 아까 얘기한 선도형 그 선물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옵션형 파생 상품이 있을 수 네. 있어요. 옵션 있잖아요. 선물 옵션 할 때 옵션. 네. 그리고 뭐 주식 스왑이라든가 신용 디폴트 스왑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합성형이 있습니다. 합성형 파생 상품이 있어요. 네. 근데 옵션 몰라도 됩니다. 네, 일단. 복잡하죠. 네, 그쵸. 옵션 안 다룰 겁니다. 네, 오늘은 선물만. 그리고 이거 안 다룹니다. 네. 일단 선물에 대해서만 그 장내 파생 상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생 상품 중에서 상품 선물이라고 해서 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러한 상품 선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선물에 상품 선물, 그 다음에 금융 선물이 있어요. 네. 금융 선물. 이거는 뭐 국채 선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대해서 네. 코스피 선물이죠. 네. 선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장외 선물은 그러면은 상품 선물을 말씀하시는 거고 장내 선물이 금융 선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도형 장내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선도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선도라는 말은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당장에는 제가 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전세를 살던 뭐 집을 살던 근데 당장에는 지금 살고 있는 뭐 집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컴퓨터라든가. 근데 1년 후에는 내가 더 큰 집이 이제 뭐 아이를 낳는다든가 그러면 지금 있는 조그마한 집보다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아니면 컴퓨터가 그때 되면 최신형으로 바꿔야 되고. 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후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
네. 오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예요, 미리. 예. 그러니까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아니면 10년 후든 이러한 그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현재의 가격에서 거래하는 것들을 보통 선도라고 그래요. 네. 선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피 선물의 경우에는 네. 실상은 위험 해지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2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지금 보통 선물 한 계약이 한 2천만 원, 지금 지수로 따지면 한 1,9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이 일단 좋아서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산 종목이 올라야만 돼요.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시장은 올랐는데 내가 산 종목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산 종목이 지금은 괜찮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폭락 사태가 오면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샀는데 이 주식이 빠지면 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쳤다.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그 삼성전자는 빠지겠죠.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가 선물을 매도를 친 게 있으면 거기서 주가가 빠졌을 때 선물에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위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코스피 200 선물이 사실은 그러한 해지의 기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선물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선물은 코스피 그러니까 주식 대비해서 네. 한 10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10배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면 10배가 손해가 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선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모든 투자에는 위험을 감수하면 그 위험에 따른 보상이 따르고요. 네. 위험이 적은 노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요. 선물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선물은 아까도 그 몇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표준화된 계약이 거래소에서 네. 채무를 이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죠. 돈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네.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표준화된 계약이 있어요. 이게 그 장래 파생 상품의 특징인데요. 네.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셨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뜬구름 잡기일 수밖에 없어요. 실상 뭐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이 할 때 주식은 그 회사의 가치고 뭐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 회사의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오너가 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가 돼서 그 회사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의 수단인 듯이 네. 선물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특히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큰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위험을 해칭하기도 하고 옵션을 통해서 합성 선물을 통해서 그 위험을 해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금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매매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기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역시도 그러니까 투기 거래라 하면은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를 투기 거래라고 하는데요. 투기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도박과 같은 그러한 사실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도박이 맞는데 도박과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에서도 수익을 얻는 것들은 투기 거래, 네. 투기 거래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일단은 선물에 대해서 네. 대충 이제 거의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네. 가지 더. 선물에는 만기가 있어요. 보통 3, 6, 9, 12월 네. 둘째 주 목요일 날 목요일이죠. 만기가 있어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예, 둘째 네. 주 목요일. 네.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선물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이니까 12월물을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매매를 못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월물을 또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언제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론보다도 여러분들이 뭐 모의 투자 증권사에 가셔서 모의 투자 프로그램 하나 달라고 하셔가지고 모의 투자 해보면 네. 바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선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고요. 이제는 예.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이제 일단은 그러면 네. 선물에 대한 예. 네. 선물에 대한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또 얼마가 있어야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오늘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강의를 네. 한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한 강의를 하려면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1억에 대한 15%, 주식을 1억 원어치 산다고 하면 15%의 증거금만 있으면 돼요. 선물을 할 때. 예. 네. 15%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선물 지수가 오늘 251.8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252라고 대충 잡고요. 네. 선물 1포인트는 선물 1포인트가 5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252포인트에 대한 50만 원의 15%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네. 주식의 계좌가 있으면 한 7.5%는 반드시 현금으로 있어야 되고요. 네. 15%의 자산이 있으면 대충 계산하니까 한 1,890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뭐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한다면 900만 원 가지고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선물을 뛰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선물은 한 틱에 선물의 호가 단위를 틱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 틱에 25,000원. 뭐 주식의 호가창을 보면 1,000원짜리 주식은 10원 단위로 호가가 있잖아요. 네. 100원 단위, 만원대짜리는 100원 단위, 50원 단위의 호가도 있는데, 네. 한 틱에 25,000원이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한번 보시면, 네. 네. 자, 여기를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지금, 며칠 전에 건데요. 제가 이거는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띄워놨는데요. 247.60. 네. 60의 매수가 38개가 있고, 247.65에 3개가 있는데요. 지금 60에 매수한 사람은 지금 65니까 네. 25,000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25,000원의 네. 수익이 나고, 1포인트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네. 20개, 20틱이라고 하죠. 네. 선물 1포인트.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상당히 빠르게. 만약에 여기다 10개를 쳤다. 10개의 거래를 했다 그러면 네. 한 1초도 안 돼서 25만 원의 수익이 네.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래량이 많고요.
선물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래량 가장 많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시장 세계 2위인데요. 네. 그 부분이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저는 그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부정적인 면보다도 네. 이 한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칸. 예, 한 칸이 한 네. 칸.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네. 주식 여기 1,000원, 1,010원, 1,020원 팔자들이 1,030원 쪽 팔자가 있잖아요. 네. 1,000원, 990원, 980원, 970원 사자. 이것도 사자와 팔자가 있어요. 네. 근데 주식은 내가 사서 올라야만 수익이 나죠. 네. 내가 주식 시장이 일단 올라야 되고요. 내가 산 종목이 올라야만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나 선물은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하락에 배팅했으면, 즉 선물 매도를 쳤으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홀짝 게임입니다. 어렸을 때 구슬치기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구슬치기 할 때 술래가 잡아서 홀짝해서 홀에 2개를 갔는데 맞추면 제가 2개를 따잖아요. 근데 그 짝이면은 손실을 보는 거죠. 네. 선물은 홀짝 게임입니다. 네. 선물을 한번 매매를 하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손실이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잦은 매매를 잘하면 정말 매력적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찌 됐건 선물은 내가 시장이 오르든지 시장이 내리든지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과 같이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속병 걸리시고 그러는데요. 선물은 변동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큰 기회가 열립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은 변동성, 갑자기 막 주식이 폭락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이나 패닉이 올 수 있는데요. 선물은 오히려 그러한 변동성에서 큰 수익 또는 뭐 손실도 날 수 있겠지만 큰 기회가 열리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네. 자, 대충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옵션까지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상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PER이 뭐고 물론 나중에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지만 PBR이 뭐고 PCR이 뭐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고 그 회사 주인 성격은 어떻고 회사 오너가 뭐 성격이 나쁜지 좋은지 뭐 이런 거 다 일일이 조사하고 그 회사의 막 역사부터 싸그리 조사하고 처음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물론 네. 투자를 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에 대한 베이시스의 이론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시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일일이 다 계산기를 갖다 대고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깊숙이 알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매매를 해가면서 베이시스라든가 뭐 미결제 약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콘텐고가 무엇인지 백워데이션은 또 무엇인지 그럴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선물 매매를 하시면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오늘은 그러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잘 매매할 수 있는,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 그 월물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한 거래만 가능한 건가요? 매매나 매수 둘 중에 한 거래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아, 그 계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계약. 계약은 그러면은 그 무한대로 제한이 없는 건가요? 내가 돈이 많으면. 네. 아, 그리고 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먼저 매도를 한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보장된 기관 같은 경우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돈의 한도 내에서는 제가 내가 그 계약을 두 계약을 내가 4천만 원이 있으면 두 계약을 매수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두 계약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자수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월물도 지금은 12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지만 3월물을 내가 사겠다, 3월물을 팔겠다, 아니면 6월물을 사겠다, 6월물을 팔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지금 12월물 거래되는 것들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요. 네. 근데 내년 3월물이라든가 내년 12월물은 사람들이 또 그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매매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건가요? 사실 실전 매매 네. 체크 포인트 및 전략. 저는 그야말로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거래를 보면서 네. 오늘 거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거래예요. 오늘 거래. 네, 선물 시장. 오늘 네. 11월 23일 날 아침에 땡 해가지고 이거 5분봉 차트입니다. 네. 5분봉 차트로 150개, 분봉이 한 140개 정도면 오늘 하루치가 다 보이는데요. 네. 오늘 하루치를 보면은 1분봉을 살짝 보겠습니다. 1분봉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시초가. 네. 오늘의 시가가 네. 249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23일이죠. 네, 249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살짝 네틱 248.80까지 내려갔다가 네. 이제 급등을 시작을 해서 10시 20분에 250포인트,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올랐어요. 선물 1포인트. 네. 그러니까 시가에 매수를 했으면 50만 원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쭉 날짜상으로 지금 22일 같은데요. 네, 그쵸. 좀 더 앞으로 가서 오늘 장을 다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살펴보면. 네. 23일. 네. 여기 시작하네요. 예. 네. 오늘 시가가 249.90, 죄송합니다. 249.90에서 시작을 해서 249.80으로 밀린 이후에 250.60까지 올라갔다가 249.60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계속 지루한 횡보를 하다가 11시 20분에 251.50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1시에 다시 251.75 전 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는 내용은 사실은 기초라기보다는 실전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셔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그 인포메이션 없이 선물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물을 전혀 모르는 분에 대해서 선물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선물 강의를 개념 부분을 이제 잡아드려야 되고, 그리고 선물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선물에 대해서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보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한 기초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그 고급 부분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간이라 하면 아까도 그 제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회자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투자하고 투기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투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투자는 네. 네, 그 도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기라는. 네, 투기는 도박이고 네. 투자는 투자다. 네. 그러니까 투자는 그죠. 건전한 거고 투기는 그러니까 뭐 강원랜드에서 카지노에서 바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좀 위험 있는 안 좋은 거다. 단어 같은데 아무튼 느낌이. 네. 그렇죠. 흔히들 그래요. 흔히들 뭐 이제 언론에서도 그러고 기자님들 글도 그렇고 단기에 투기성 거래를 한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단기에 뭐 투기적인 매매를 해서 깡통을 찼다. 네. 또 내지는 단기에 투기성 거래를 하고 작전성 거래를 했다. 그래서 그 투기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 사실 투기는 좋은 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를 투기하는 것도 안 좋고 네.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도 투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투자고 오늘 사서 내일 팔면 투기다. 네. 그게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정확한 차이점이 뭔가요? 투기와 투자. 투자를 하실 때 네. 가령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투자를 하시나요? 부동산 네. 투자를 할 네. 때요. 가령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투자잖아요. 네. 어떤 거를 고려하고 하시나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네, 전문가님이 예, 네. 제가 제가 가령 이제 슈퍼마켓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버스 정류장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사거리에서 카드 지점인가, 네.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 그리고 그러면 품목을 어떤 것을 찾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러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최소한 90% 이상 섰을 때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선물이든 주식이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또는 이 자리에서 선물을 샀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확률이 90% 이상이다.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인데요. 네. 그런 건 투자입니다. 근데 그냥 사는 거. 뭐 오를지 내릴지 누가 알아.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묻지마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묻지마 투자.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는 거.
사실은 묻지도 말고 그냥 찍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사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런 때가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알고 하면 투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는데 또 해외에서 돌발 악재가 터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는 그거는 투기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가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좋은 지점을 사서 그 자리를 샀는데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주인이 문제가 생겼다,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그럼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계약하고 내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거를 투기했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 사실 오늘 내친 김에 제가 2강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부분을 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물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선물 매매를 하면서 실전에서 스스로 깨우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방송 시간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실전 매매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실전에서 제가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깊숙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의 초보자분들 내지는 선물 매매를 잘하고 3년 이상 하지 않은 분들은 시초가 매매를 하지 마세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 매수든 매도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다음 시간에 따른 변곡과 그날의 장을 파악하는 그날의 추세를 파악하고 오늘이 비추세장인가 추세장인가 오늘이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상승장이면 원웨이 상승장인가 아니면 N자형 상승장인가 이런 것들을 지표와 시장의 강도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천재인 박우만 전문가와 함께 이 선물의 이해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를 위한 기초 내용들 배워봤습니다. 박우만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정답은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퀴즈였습니다. 다음 중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3번 삼성테크윈이었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나갑니다. 증시에서 말하는 선물의 경우 선도형 장내 파생 상품의 한 종류로 기초자산이 이것 지수인 파생 상품이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스닥 선물, 2번 유로 선물, 3번 홍콩 항생, 4번 코스피 200.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당첨자 발표는요, 내일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리니까요. 내일도 잊지 말고,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시간에 꼭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퀴즈 정답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내일장 홈런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천지인 박우만 전문가로부터 다음 주 투자를 위한 실전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매 실전에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할 내용과 또 전략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예, 보통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선물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선물만 보고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코스피 주식 투자하는 분들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옵션의 가격 구조나 옵션의 가격의 움직임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는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는가, 그리고 선물에 있어서도 분봉만을 보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코스피 주봉과 코스피 일봉, 선물 주봉 일봉을 같이 보면서 큰 틀을 먼저 잡고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내외적인 호재와 악재, 그리고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의 상황들, 부분들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선물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뉴스도 보고 해외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각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기도 하는데,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매매에 몰입하고 타이밍에 몰입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기보다는 조금 넓은 시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은요. 네. 다음 주에는 지금 그리스 선물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 역시나 지금 바닥권에서 1856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는 네. 그러한 모습인데요. 선물 역시
다음 주 26일 날 그 그리스 지원이 확정이 되고 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마지막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우리 지수가 약했지만 마지막 주에는 굉장히 강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네. 선물지수 역시나 다음 주 초반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그 종합주가지수 1935포인트, 선물지수 255포인트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매수 위주로 저점에서 251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251포인트를 지지를 받으면 251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하시기 바라고요. 255포인트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 넘어가긴 쉽지 않고요. 255포인트 근처에서 매도를 하셔서 목요일, 금요일장은 또 말일이 가까워지는데요. 금요일장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목요일 오전에 259 근처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초 월화 강세장 상방 보고요. 수요일, 목요일 오전장까지는 조정을 보고요. 목요일 오후장부터 금요일장은 강한 상방, 그래서 257 라인까지 다음 주에는 열려져 있습니다. 네. 네, 박용환 전문가님의 이 실전 매매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강의는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요, 고승환 전문가님께서 매월 200%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참여해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